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제 영상을 또 켜게 됐는데요. 제가 또 일을 한다고 언제부터 이제 또 바빠질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저의 무의식일 수도 있고 제 자아가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을 또 제 영상은 어떤 기록의 목적도 있으니까 그것을 남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냥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 이루게 되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그것이 임박했을 때 어떤 그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그 과제가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임박했을 때 어떤 그 저항감이 되게 최대치로 느껴진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떤 어제 영상에서 어떤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상태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에 잡힐 듯 그러니까 뭐 나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목표라든지 뭐 성취 과제 뭐 과업이 있다고 했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예 저항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내가 앞으로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던 어쨌든 걸어가던 그 어느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장애물과 허들과 여러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저항이 우리가 왜 꿈에서 뭔가 막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내 몸이 안 우주에 있는 되게 엄청난 중력 때문인지 엄청난 부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항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나는 막 달리고 싶고 내 몸은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뭔가 몸이 막 물에 젖은 스폰지처럼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처럼 느껴져서 막 몸이 막 어디 갇혀 있는 것처럼 가위 눌린 것처럼 뭔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저항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 같은. 근데 그러한 순간들을 몇 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때문에 그 꿈이나 그 목표가 나에게 안 이루어지겠구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저항감에 압도가 돼서 내가 그 꿈 앞에 나아가겠다고 어줍잖게 저는 그걸 그냥 다윗이라고 할게요. 제 마음속의 다윗. 제 마음속의 다윗이 어, 돌멩이 두 개를 들고 내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블레셋과 같은 저항감이 불안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못해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저항은 감사한 것은 그 저항은 오히려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여겨야 되냐면 그러면 그 저항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것 봐 이렇게 저항이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봐. 이렇게 저항이 나를 굉장히 세게 밀고 있어. 나를 굉장히 못 나가게 붙잡고 있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어. 그게 뭐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저항도 그만큼 세지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세 가지, 그러면 나는
지금의 내가 뭐 학생 때는 공부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의 내가 그럼 그렇게 그런 저항을 느끼면서도 뭔가 모른 그 뿌연 안개 속을 헤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학생 때는 뭐 중간고사가 있으면 그 다음 기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 끝나면 그 다음 학년이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어떤 이게 있잖아요. 가시적인 게. 근데 뭐 지금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뭔가 그냥 어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한 얼만큼 왔다, 내가 한 50 왔다, 70 왔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번엔 이거야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데서 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정표가 딱딱딱딱 있어서 여기로 가시오, 700m 남았음, 뭐 이런 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을 믿고 또 그런 나에게 주신 확신과 어떤 뭐 사명과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소명의식, 뭐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거를 믿고 이제 묵묵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뚜렷하지 않고 때로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떨 때 희미하지만 흐릿하지만 나에게 선명하게 확신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한 70%의 확신, 그 전까지는 더 뭐 50대 50, 뭐 40대 60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 70 정도가 확신이 되었고 30 정도가 아리까리한 그런 건데, 거의 뭐 그래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이것이 결국엔 내가 이렇게 자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헤매는 것 같을 때조차도 나는 앞으로 가고 있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1cm라도 나는 가고 있어. 뭔가 어둠 속을 헤치고 가고 있고 안개 속을 부비고 가는 것 같아도 나는 전진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나를 못 가도록 이런 저항도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저항을 느끼는 이제 요소가 무엇인가? 그럼 내가 그러면 한 가지 영역에서 그걸 알았는데, 예를 들면 부의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부자의 모습이 있고, 내가 다 도달하고 싶은 규모의 부의 수준이 있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그때 말했듯이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자가 될 운명이고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가는 길에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저항들이 많더라.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또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 마인드 세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역이 부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항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그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영역에서 뭐가 있을까 봤더니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제가 이게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헛소리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아무도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내가 부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부자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남들이 다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부의 수준에는 도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든 나는 사실 이런 그냥 내추럴한 나도 있지만 아름다운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냥 인간이기 이전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성인데 한 여성인데 이 여성인 내가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과 그 아름다운 또 심지어 외모까지도 그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저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그게 이제 뭐 학습에 의해서든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뭐 정말 눈에 보기에 삐까뻔쩍한 연예인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잠식이 돼서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초라해. 나 너무 외모적으로 무능해 보이고 외모적으로 참 못났다. 이래서 사람 앞에 나가기가 싫다. 이제 이런 내 모습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이제 그 상태이지만 컨디션은 그렇지만 그 말도 그것도 역시 저항인 거예요. 저한테 내가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뭐 막 뽐내는 건 아니어도 그런 아름다움을 내가 나를 여기는 그 아름다움만큼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저항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를 뭐 내 아름다움에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그 아름다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무엇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 저항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저병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병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그 수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모습에 그 모습에 저병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가기까지도 사실 내 마음속이나 현실적인 장벽과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내가 원래 원했던 모습, 내가 하고자 했던 저병을 이루고 또 내가 느끼는 나의 그 아름다운 자아상, 내가 무의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내가 사실 나에 대해서 여기는 나의 그 아름다운 자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외모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냥 포기하고 그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자아상을 현실 속에서는 담아내고 살기를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제 외모, 제가 사는 삶이. 근데 그것 또한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이 되게 못됐고 막 못생기고 한 것이면 안 되겠지만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내 취향과 내 어떤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건데도 나는 그것조차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숨기고 감추고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어.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야. 너는 숨어 있어. 이렇게 자꾸 나를 만들면서 애써 나를 뭔가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부자연스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저항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부자유함? 그리고 내가 얻게 될 부와 내가 누리게 될 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또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면 너무 재수가 없고 사람이 왜 저래?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뭐야? 뭐 좀 있나 보지? 뭐 좀 생겼나 보지? 요즘 뭐가 좀 잘 됐나 보지? 뭐 이런
갑자기 그런 인상을 줄까 봐 또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된 모습으로 이미 살아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데 그거에도 또 선뜻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든 건데 힘든 과정인데 이게 단계라고 치면 어떤 내가 부자로 살기, 뭐 부자의 모습으로 부자답게 살기, 그러면 내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여성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 아름다운 여성으로 살면서 또 그것을 뭐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가지는 그 아름다운 여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아유 그랬다가는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다시 이렇게 꾸겨 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고 살고 이런 거 같은 그런 마음. 그다음에 저병을 수영장 가서 저병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될까?' 나에게 내 수준에서 필요한 연습의 단계가 있고 이 부분을 연습해서 인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영장에 딱 가면은 그냥 다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저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꾸역꾸역 해야 되겠다고 나는 다른 사람 자유형 하고 있고 뭐 배영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난 그래도 내 진도를 나가야 되겠어.' 하면서 꾸역꾸역 접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좀 신나게 내 마음껏 접영을 하고 싶은데 접영을 신나게 내 마음껏 요게 안 되니까 요것만 한 바퀴 계속 뭐 이 부분만 계속 돌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그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드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다음 요게 안 되니까 '이것만 죽어라고 오늘 해야겠다.' 뭐 캐치 드릴을 해야지. 뭔 드릴을 해야지. 이러고서 영상을 봤다면 이거 막 동기부여 받았어요. '아 이거 맞아. 이제 이게 필요해.' 근데 막상 수영장 가면 아유 그것까지 꺼내 놓는 거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아니 저병을 저렇게 자기들 엉망진창이어도 전혀 저병을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그게 참 고질병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게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게 답답하니까 내가 해소하고 싶은 것들을 해소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답답함으로 남아서 집에 오면은 그냥 이게 뭔가 어 이렇게 성취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그거를 만족스럽게 뭔가를 엉망진창이었어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했다면은 그게 그렇게 덜 답답할 텐데 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까워져 가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런 삶이 나를 끌어당기고 나도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런 삶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사실 그쵸. 결국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약간 사로잡히면 죽도 밥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렇게 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계속 끌어당기고 있고 나도 역시 그 삶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와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보고 있을 때 사실 아무 누구도 그걸 캐치하지 못해도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끌어당기는 삶, 나를 끌어당기는 삶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뭔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내 기쁨이 있고 '그래도 난 이걸 배웠어. 넘어졌어도 이걸 배웠어.' 이런 건데 그마저도 눈치 보고 뭔가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 뭔가 사치스럽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겸 어설픈 겸손으로 잘못된 개념의 겸손일 수 있죠. 뭔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연습을 하면서 그 길에 질 텐데 그 연습하는 기회조차 나에게 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반성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답은 이거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래 네가 원하는 그 부의 모습, 네가 원하는 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네가 가까이 다가가고자 가고 있는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부의 길 그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 이것에서 분명히 저항이 있다. 근데 그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일까 아무도 날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 길을 가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두 번째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냐면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어릴 때도 왜 애기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것 같은 거 알잖아요. 느낌적으로. 애기들도 애기들 알아요.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예뻐하면은 그걸 막 사랑받는다는 거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은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반응이 나오잖아요. 웃으면서 까르르 까르르.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어도 타인인데 나에게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나를 예쁘게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그 나를, 그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게 뭐 주로는 삼촌들, 뭐 친척들이었을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그냥 그 타인으로도 연결됐겠지만, 음, 또 친구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있었고, 학급 안에 남자아이들도 있었고,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있으니까. 근데 뭐, 동성 간에는 내가 막 여자인 것을 막 드러내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막 그런 이성적인 호감을 대놓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음, 내가 막 이렇게 진짜 막 남자들이 줄 서서 뭐 번호를 물어보고 막 나를 이렇게 대시를 하고 이럴 정도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깨달았던 거죠. 음.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나한테 표현을 해준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죠. 이성 친구들도 그랬고, 동성 친구들도 그랬고, 상미야, 너는 진짜 이 다음에 되게 예쁜 여성이 될 것 같아.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딜레이를 시켜놓은 거긴 했지만, 그 당시 학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성 친구를 사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럴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걸 지연을 했던 거긴 하지만, 그게 무슨 개념인지 사실 모르고 그랬지만, 깊이 그런 관계를 누리는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이제 그쪽으로 덜 발달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예 없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되게 위축이 되고,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어떤 외모적으로나 이런 것들 되게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완전히 막 뭉개지은 채로 살아도 여성으로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게 정말 그것도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수많은 그런 이성들에게 내가 아주 못생기고 못난이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받아왔던 거죠. 이 무의식적으로. 동성 친구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뭐 살았다고 그들의 삶이 있었지만 또 이성들과의 관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성 친구를 깊이 사귀어본 적이 없다 뿐이지. 근데 이성들이 나에게 줬던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내가 되게 못났고 여성적으로 매력이 없고 그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길 만한 그런 시그널을 못 받은 거예요. 뚱뚱하고 언제나 뚱뚱했고 언제나 뭐 이렇게 평균 이하였던 외모였던 것 같긴 한데도 심지어 그것은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거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순간순간 들었던 거야.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어떤 친구는 남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아, 너가 조금만 덜 씩씩했으면은 난 너가 남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내가 뭐 왜? 아, 그랬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 끄트머리. 야, 근데 네가 누구야? 난 네가 조금만 덜 씩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조금만 덜 씩씩했으면은 벌써 너한테 대시를 하고 또 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 다 너한테 그랬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남자애를 이성적으로 안 좋아했겠죠. 안 좋아했었던 거겠죠. 그 남자애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면은, 근데 뭐, 왜, 뭐, 그랬어? 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이성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동성 친구한테 하듯이 똑같이 한 거죠, 나는. 근데 이제 내 또래의 딴 여자애들은 약간 기류가 약간 제 남자애가 나를 좋아하나? 막 이러면은 약간 되게 여성스럽게,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스럽게, 막 이렇게, 그랬죠. 막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애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꼬시는 행동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얘가 걔한테 마음이 없어도 그 남자는 여자한테 딸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자는 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그 남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까지 제 감정을 속일 만큼에서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또 어떤 한참 대학생 이제 선교단체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직 저희는 결혼을 단계는 아니니까 대여섯 뭐 서너 살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위에 막 결혼한 언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한 언니들. 근데 그 결혼한 언니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한 또 다른 언니들을 중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른 대여섯이 된 언니들이 그때쯤 결혼을 막 했단 말이에요. 서른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30대 초반에서 중반 요때 이제 결혼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이제 23, 4살이었고 그 언니들은 이제 서른 초중반 이렇게 언니들이 결혼을 막 한때였는데,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암송하고 막 이랬는데, 그 한 언니가 그러는 거야. 팀리더 언니였는데, 나이가 많은 팀리더 언니였는데, 뜬금없이 저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아, 누구야 너, 아유 정말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뭐라 했더라, 약간 왜 너가 이렇게 예쁜 거니, 응? 왜 이렇게 너가 다 널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 막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니의 말이 실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실수를, 저 언니가 저 말을 한 게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 딱 그걸 느꼈냐면, 저 언니가 약간 걱정을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걱정하는 상태에서, 아유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 인기라기보다, 인기라는 표현 안 했고, 다 왜 너를 좋다고 하니, 왜 다 너를 그렇게 너를, 너를, 다 너를 좋아서 난리니,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저는 여대이기도 했고, 저희가 어떤 활동하는 환경이 다 우리 학교에서만 했으니까, 여학생들만의 우리 학교 학생들만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남자들과 교류가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근데 이 언니한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켰다고 해야 되나? 이 언니가 실언한 거예요, 실언. 그게 뭐냐면 이제 형제들, 저희는 자매들이라고 하고, 자매들이 있는 이제 여기고, 형제들이 있는 학교는 이제 막 뭐 서울대 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뭐 공사 막 육사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자매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대 서울대 뭐 이렇게 저희가 좀 그런 연합이었거든요, 연합. 그런데 그 언니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형제들 중에 너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그때는 솔직히 그 말이 그렇게 저도 그 언니의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뭐 누구지? 뭐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언니 또래가 훨씬 지난 나이 거죠. 그 언니, 내가 그 언니가 저한테 그 말을 했을 그 언니의 나이보다 제가 더 많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 언니 말은. 야, 아니, 지금 형제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될 형제들마저도 널 왜 이렇게 좋다고 하니? 이 말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형제한테 이 자매 언니를 짝을 지어주려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뭐, 중매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형제 쪽에서는, 아, 저는 이 자매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저였던 거예요. 이게 약간 잘난 척이고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 언니 입에서 진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다들 너를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너를 이렇게 좋다고 난리야. 아유, 정말 그냥. 막 이런 투였거든요, 그 말이. 좀 자기들끼리 딴 얘기를 하는 말로 돌아갔는데, 내가 딱 어디 갔다 왔는데 나를 보더니, 저랑 되게 교류가 많은 언니도 아니었어요. 저의 팀리더 언니도 아니었고, 저랑 교류가 별로 없는 다른 팀의 팀리더 언니였는데, 이제 그 언니 이제 걱정이 막, 자매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형제들하고 빨리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연결해줘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 대상자로 찾은 그 형제들 입에서는 나를 좋아한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언니의 머릿속에 항상 그게, 제가 뭐길래, 아니, 쟤를 뭐 얼마나 봤다고, 제가 뭐 얼마나 무슨 활동을 했다고 그냥 외모만 보고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왜 그런데? 약간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됐던 건데, 저를 보면서 그 말이 튀어나왔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저 언니 실언이었구나, 실언. 이 생각이 나도 그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였고, 그 언니도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이고 나도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 이성교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데 그 형제들이 나를,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나를 동시에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이 사실 설명을 한다고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유해진 같은 배우나 이렇게 인물이 진짜 막 장동건 너무 멋있는 배우들도 많지만, 진짜 외모적으로는 진짜 별로 평균 이하 같이 보이는 사람이어도 되게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끌리는 배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확한 이유를 그분들의, 남자의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매력이 되는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도 당대 최고 지성의 엘리트들이고 영적으로도 되게 성숙한 사람들인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동시에 나를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그 사실이 얼떨떨하고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랬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에게도 그런 분명히 어떤 내가 모르는 내가 나는 여기 나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난 이것만 보기에 바빠서 정신을 눈이 멀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두루두루 보고 막 이렇게 사람 감각이 열려 있어가지고 저 사람 날 좋아하나 봐 이걸 또 눈치채고 막 그 사람 나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감각이 그쪽으로 발달을 못했으니까 뒷북을 치거나 뒷북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모른 채로 누가 날 좋아하는지 마는지 뭐 나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마는지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또 두드리고 있는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결핍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게 그 자존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받는 존재야. 나 자체로도 그냥 가치로운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론 인간인 나로서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여성으로서도 역시 나는 든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목소리도 막 낭낭하게 낭낭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표정이나 외모나 눈빛이나 이런 것도 막 마스카라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게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나 자체여도 이런 나여도 나는 충분히 이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이성하고 교감할 수 있어. 라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단단한 자존감이 저한테 있어. 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도 그렇지만, 여성으로서의 단단한 자존감이 있는데, 다만, 그게 여성이다 보니까, 또 이게 약간 흠집이 나거나, 뭔가, 좀 나를 해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소중한 여성적 자아를 혹시라도 미워하고 뭐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이걸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러.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더 오히려 못생기게 하고 더 오히려 바보같이 좀 병신같이 약간 이렇게 나를 위장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인 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이게 그 사람의 언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베이비 토크라는 걸 하거든요. 아이들, 그랬자야? 아이고, 그랬구나. 막 애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우우, 막 이러잖아요. 그처럼 또 어떤, 예를 들면 저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라고 있으면, 아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셔. 아유, 그러셔. 막 이러고. 그 사람의 언어를 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과해지면 어떤 때는 너무 바보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나를 바보같이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그게 나에게 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네, 아니고요. 막 그렇게 하세요. 막 카리스마 있게 항상 모든 사람이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해버릇 해야 되는 어떤 말투라든지 그게 있겠죠. 스피치 기술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친근하려고만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나를 좀 그냥, 뭐라 그럴까, 나를 그냥 편안하게 대해도 돼요. 나를 편안하게 대해도 됩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아유, 그래요. 아유, 네네네네.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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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우스운 아줌마, 우습고, 좀 약간 실없는 사람, 아줌마, 실없는 사람처럼 너무 내가 구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돌아서면은, 내가 왜 그랬지? 좀 푼수대기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쉬는 동안에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잠정적인 휴가, 나 나름의 내 개인적인 휴가를 보내면서, 또 동굴 속에, 저는 동굴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들만 동굴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골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 동굴 속에 잠깐 지내면서 정리가 된 것은 그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너무 막, 예를 들면 한 100인 사람이 막 너무 2, 30인 것처럼 보이려고 막 하고, 막 그게 막 너무 이 높낮이가 막 위아래로 막 너무 이렇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일관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는 유지하고 살아야지. 한 50은 내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기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수영 아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했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겠다. 오늘 가서 이거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영법은 괜찮아 모르겠는데, 저병은 특히나 레이를 독식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내가 했다가는 왠지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갈 것 같고, 뭐, 또 내가 또 흉할까봐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못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의식하고, 그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배려가 너무 지나쳐서 나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은 나를 챙긴 게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어. 그날 하루 삶 속에 나를 주인으로 산 적이 없고, 너무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보완해주고,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는 쪽에만 내 에너지를 썼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빌드업 하는데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 나 자신을 이렇게 완성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못 쓴 것 같을 때, 누가 그렇게 해달랬냐고. 상대방 쪽에서는 그럴 거야, 아마. 누가 그렇게 해달래?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서 다음날 나가기 싫은 거예요, 밖에. 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에너지만 쓰고 나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안 쓴 것 같을 때는, 그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은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네가 뭘 해줬는데 우리한테, 내가 뭘 이럴 수 있는데, 나 자신은 그냥 에너지를 다 남한테만 쓰고 온 것 같으니까, 에너지 보충하는 게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아까 말했지만 50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내 스탠스를 이렇게 가끔씩 내 스탠스를 이렇게 바꾸고, 내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100이 되면 안 되고 한 50 정도만,
50은 내가 그래도 나를 지키고 50은 나를 위해 쓰고 한 나머지 50만 그 다른 사람의 뭐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뭐 처지라든지 다른 사람이 뭔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채우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100을 전부 다 남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100이 있으면 한 50 정도만 남을 위해 쓰고 50은 나를 위해 좀 써라. 그게 약간 지금 말하면서 결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킬 때 내가 하려고 했던 요점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발전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꿈을 이루러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뭐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부자로 살 사람이고 부자가 될 운명이고 부자의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간중간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 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그게 뭐 그게 다른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와는 다른 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다른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금처럼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바뀌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재수없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든지 그 내 안에서 생겨난 장애물이겠죠? 그런 장애물이 있고 또 아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존감이나 자아상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걸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걸 혹시 미워하고 혹시 그거에 상처를 내고 그거를 해롭게 할까봐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감추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더 못난이 가면을 쓰고 이상한 모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은 자기의 못남을 감추기 위하여 잘난 가면을 쓰잖아요. 그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게, 내 결핍이 있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아닌 척 하려고. 근데 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알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쟤 왜 저러지? 우리가 우스운가?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쟤 뭐야? 지가 그냥 저렇게 살면 되는데, 제가 저렇구나. 쟤는 저런 애구나. 저런 삶을 살아왔구나. 우리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냥 그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뭐, 겸손한 거야, 뭐야. 뭐, 그거를 막 아닌 척하고, 막, 아유, 뭐, 아예, 막 시골 아줌마인 척을 하고 갑자기, 뭐,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히려 나의 그렇게 어줍지 않은 겸손의 행위가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줍지 않은 게. 그냥 난 나대로, 내가 가진 건 가진 거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대로, 내가 느끼는 건 느끼는 거대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영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수영을 가지 않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안 드는데 요새 가면은 가더라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드릴을 연습하자. 그래서 내가 발전을 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영법을 구사할 수 있을 때 사실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모습인데 이게 나왔나? 이렇게 했나 내가?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자유한 마음으로 너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니까 저렇게 하세요. 뭐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도 있기 전에 나 스스로 너무 먼저 막 그냥 나는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다가 오고 다른 사람만 챙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정말 다른 사람도 나도 못 챙기고 아무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줍지 않게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그러지 말고 나도 챙기고 또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그래야 유지가 돼서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나도 챙기고 다른 사람도 챙기고 이런 거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나 모르겠다, 난 못하겠다, 난 힘들어, 나 나가기 싫어, 그 사람들 보기 싫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동굴 속으로 도망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챙기고 나의 마음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지금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이걸 하고자 했던 제목은 그거예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발전이든 간에 발전의 그 모든 그 형태는 다른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저항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 저항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저항을 부딪힐 때마다 그걸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지는 또다시 그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목표와 꿈에 다가가는 것이다. 아이고, 이 말을 하겠습니다. 50분이나 했네요. 안녕.